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월 16일 일일 브리핑 시작입니다.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. 하늘에서 마이너스 40% 하락이 빗발친다. 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요. 금방 나온 뉴스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 1.9% 미달. 자, 이 성장률에 따라서 대출 총액이 좀 정해진다고 했는데요. 아무튼 대출 총액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. 부동산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갈 수 없는 상황. 기준금리 3%로 동결되었습니다. 아마 정치적인 격변이 없었다면 아마 금리 인하했을 듯합니다. 작년 하반기에 돈 85조 풀 거야. 그리고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고하저야 이야기했지만 말이 달라지고 있죠. 지금은 상저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85조 돈 푼다고 했던 것은 아마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60조 정도 풀릴 것 같습니다. 정책자금 35조. 자, 그 이전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규모가 줄어들었죠. 자, 민간은행에서 내는 대출. 네. 그 이전보다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. 전체 대출 총액이 줄어든다. 어제 뉴스 요거 설명을 좀 길게 했었는데요.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금자리론 이것이 많이 줄어들었다. 왜 줄어들었느냐? 네. 금융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대출 금리를 높여서 보금자리를 좀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.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특례 보금자리론 23년도에 나왔던 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무진장 높았습니다. 물론 이 시기에 시장 금리는 거의 5%를 넘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. 거의 4% 중후반대에 달하는 금리. 24년도에 어떠했나요? 24년도에. 그 이전에 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는 23년도에 받을 때는 4% 중후반. 24년도 여름 무렵에는 시장 금리가 3% 중반이었습니다. 갚아야 되죠. 갚을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갚아 나가는 게 맞았다. 자, 그럼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문제가 생깁니다. 뭐냐? 일시적 2주택자,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은 이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. 금리가 물론 조금 저렴한 부분, 그 부분보다 더 큰 것은 DSR 40%. 이것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못 빌리는 상황이었죠. 돈 빌릴 수 있는 숨통을 트여줬습니다. 자, 그때 대출 받은 사람들 문제는 뭐냐? 25년도가 되면 이 처분 조건,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. 2년 내 23년도 2월 달에 대출을 받았으면 25년도 2월 달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어야 됩니다. 처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대출 해준 거 너 상환하라고 연락이 오겠죠. 그래서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, 처분해야 하는 주택이 졸라 많다. 우리는 22년도 10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아파트 가격 불문하고 가격이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. 왜? 그땐 처분 조건이 있었거든요. 신규로 분양을 A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B라는 신규 주택을 분양받았어요.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요. 어떡합니까? 특례보금자리론. 네, A 주택 처분할게.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22년도, 23년도 당시에는 신규 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웬걸 기존 주택 처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파트 열세를 주지를 않았습니다.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은행에 돈을 빌릴 때도 처분 조건이 있었습니다. 그 처분 조건 때문에 가격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. 그러니까 어이가 없게도 처분 조건을 없애버렸어요. 근데 그로써 이제 폭락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25년도 위험하다.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처분 조건이 또 다가오고 있을 줄이야. 야, 어이가 없습니다. 저는 이게 처분 조건 때문에 예전엔 폭락이었었고 지금은 폭락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근데 폭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자,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2025년도 초에 가격 싼 아파트 위주로 40% 이상 폭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? 처분 조건 때문에.
이 대구의 경우인데요. 오늘자 거래거든요. 40% 하락. 물론 2층이긴 합니다. 예, 저층은 더 하락합니다. 22년 끝자락에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어요. 40% 이상 하락하는 것 직거래 아니면 저층이 대다수였습니다. 물론 그중에 고층들도 끼어 있긴 했었어요. 그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. 침산화성 바꿔드리면 대구 아파트 몇 개 예로 들어볼게요. 32% 하락이죠. 이게 만약에 고층이거든요. 저층으로 내려간다면 하락률은 더 크겠죠. 실질적인 40% 하락 느낌이거든요. 자, 47% 하락. 그리고 뽑아봤습니다. 40%, 48%, 48%, 42%. 이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자, 이런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다가 뭐 한 2억에 샀는데 가격이 3억을 넘어가요? 안 되겠다. 한 개 더 사야 되겠다. 라고 또 다른 주택을 한 개 매수를 한 상태. 이런 거 특례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면 이제 이런 기존 주택들, 기존 A라는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. 근데 매수자들이 없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처분해야 되는 시한들은 다가오고 있고 40%, 50%, 네, 40% 이상 하락이 빗발친다.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. 아, 이렇게나 많냐? 느낌이 듭니다.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. 오늘자 40%. 이 저층 아니거든요. 저층 아니에요. 물론 고점이 약간 특이한 점도 있긴 해요. 근데 어쨌든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죠. 자, 이렇게 30% 중반대 하락하는 것도 이것이 만약에 저층이었다면 가격 거의 40% 하락에 근접하겠죠. 22년도 느낌이 다시 난다. 그러면 부산의 특례 보금자리로 주택 샀는 게 얼마나 되냐 하면은 한 6천 채 정도 될 겁니다. 6천 채 정도. 그 해의 거래량이 한 2,000건, 23년도 2,000건 이상 월 평균 거래량, 그 중에서 한 두세 달치는 이 특례 보금자리,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거든요. 이렇게 자료 추적하는데 잘 없습니다. 자, 부산의 건수 기준으로 부산의 특례 보금자리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신규 건수, 신규 주택 구입할 때 쓰는 돈도 많고 건수도 제법 됐습니다. 물론 대구는 엄청나게 많은 대출 땡겼습니다. 부산은 상대적으로 대출 덜 땡겼습니다. 23년도 특례 보금자리를 받을 때 대구가 4조 받았습니다. 부산은 2조 7천원 받았습니다. 이 수치가 반대로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? 그 정도로 부산은 뭐 투자니 나발이니 뭐 그럴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25년이 위험하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, 지겹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자, 20년도에 저금리 대출자, 요 구간이죠. 요 네모 구간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지금 4% 중반, 갱신하는 순간 이자 폭탄 받습니다. 여기에다가 처분 조건 걸린 사람들,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막 맞물려 들어오는 거죠. 고금리와 처분 조건의 콜라보, 목표 달성, 이 하락하기 위한 이 콜라보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. 어게인 2022. 왜 22년과 25년이 닮았다고 이야기했는지 점점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요거 바질 치즈 치아바타, 이거 맛있습니다. 이거 혹시 쿠팡 들어갈 일 있으시면은 제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. 자, 서울 아파트 거래량 8,500건대 거래량이 2,500건, 아마 2,700건, 2,700건 정도 거래량은 나오지 싶어요. 1월의 거래량이 하도 수상하다. 1월의 거래량이 357. 같은 기간 놓고 보면요, 2달 전 대비 계속 반토막입니다. 이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대로 끝나서 거래량이 3,100건의 절반인 1,500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. 2,300건 정도는 나올 것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2,300건대의 거래량, 도대체 어느 시절의 거래량입니까? 서울이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,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또 정치적인 격변에 따라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조금 살짝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이제 거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부산의 거래량, 서울 떠올랐을 때 이만큼 떠올랐다가 이렇게 추락했습니다. 부산은 이만큼 떠올랐다가 이렇게 추락했습니다. 어쨌든 서울이 힘을 못 쓰니까 지방도 같이 힘을 못 쓰는 게 맞다. 자, 부산도 마찬가지. 비슷한 시기를 놓고 보면 거래량이 절반이죠. 그렇다고 거래량이 2,100건의 절반인 1,100건 수준이 나올 것이냐? 그거보다는 조금 많을 거예요. 1,400건.
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건당 거래대금 3억 6,800. 작년 말에는 4억을 살짝 넘었었는데요. 지금 거래는 아마 1월달 거래는 한 25%에서 35% 정도 진행된 단계인 것 같습니다. 고가 아파트 거래량, 6억 이상 거래량 반토막에 나 있는 그런 상황. 전세 거래량 적죠. 작년 말에 갑자기 전세 거래가 줄어들었거든요. 1월 달도 자,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. 실거래 가격 봅시다. 자, 고가의 아파트도 서울 같았으면 이런 고가의 아파트 같으면 신고가를 갱신하고도 남았을 그런 상황. 지방은 지방이죠. 그래도 고점 대비 90%의 가격 형성하고 있는 거 굉장하다. 가격 조금 내려오면은 고점 대비 20% 하락, 조금 더 내려오면 25% 하락, 조금 더 내려오면 30% 하락. 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. 사진 롯데 26평 7억 3천.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 찍혔다가 반등을 했는데 다시 내려 찍힐 때 이때의 분위기가 지금 난다는 거죠. 이런 상승률도 와. 그래도 그때 떨어졌는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하죠. 물가 상승률이나 뭐 환율이나 이렇게 외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마저도 마이너스입니다. 야,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. 30% 이상 하락하는 것 아니면 고점 대비 90% 100%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 혹은 신축 아파트. 그 정도가 그나마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. 그 외에는 30%씩 빠지는 것들 허다하다. 22년도 입주했던 오션 8억 아파트 5억 7천. 그럼 또 부동산 커뮤니티 가면 이런 거 하나만 들고 옵니다. 떨어진 거래 10개, 오른 거래 1개면 오른 거래 1개. 그걸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네요. 20%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1개 올라가면 과거의 분위기는 1개 올라가면은 임금 분위기까지 들썩이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1개 올라가면은 다음 거래가 떨어지는 가격이 형성되니까요.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. 얘도 보면 반도 보라스카이 뷰 가격이 여기 떨어졌다가 4억 2천까지 떨어졌다가 5억 2천. 대박이네 했지만 다시 4억대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. 대다수는 고점 대비 30%. 그래서 정말 제자리 걸음, 1년 반째 제자리 걸음. 몇 달 안 있으면 2년째, 한 두세 달만 더 지나면요, 한 2년째 횡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태. 이 횡보장은 이제 2년이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더 이상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없을 때까지 아마 횡보, 우하향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가격은 이 정도까지 볼까요? 네. 아래쪽으로 갈수록 하락률이 더 커지는 모습 확인했습니다. 그러면 야, 비싼 아파트 사면 되는 거냐? 아닙니다. 싼 아파트 많이 떨어지고 비싼 아파트는 조금 떨어진다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1억짜리 아파트 10% 떨어져서 9천만 원 되는 거나 한 5억짜리 아파트 0.5% 떨어져 가지고 뭐 4억 7,500이 되는 거나 뭐 하락은 하락입니다. 여긴 또 차입금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또 차입금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은 이 가격이 유지되는 것만 해도 손해인데 떨어지면 이중으로 아프겠다. 자, 전체 임대 거래량 작년 막판에 좀 적었고 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.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상당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매 시장, 임대 시장 다 같이 위축되고 있네요. 진짜 감사합니다.